안녕하세요.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로모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대항력 등 특수경매에 관하여 무료 공개 강의를 2023년 3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초동 1520-2번지 3층에 있는 매일 옥션 방송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책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경매 왕초보도 읽고 따라하면 돈 버는 책 실전 부동산 경매 전문가 교본 등 8권의 책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틈틈이 써온 책들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상당한 허풍이거나 아니면은 유치권을 푸는 비법을 가진 특수 경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극한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1월에 갑자기 아파트 값이 치솟다 떨어지고 또 2008년에는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지분값이 올랐다가 국회의원 선거 때 올랐죠. 또 떨어지고 이때부터 대부분 경매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할 여지는커녕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경매 시장은 지금까지 일반 경매 시장에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더 보태어 2022년까지는 끝모르고 올라가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영끌해서 사들인 아파트가 또 끝모르고 떨어지면 지옥이 따로 없죠. 자, 저는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매 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과 신고되지 않은 물건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반드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고르면서 유치권 신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릴 겁니다. 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서 유치권을 해결하면 반드시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내가 해온 경매는 대부분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입니다. 많게는 180억부터 작게는 4억까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의 유치권이 전부 제 손에서 풀렸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재판의 명도소송을 거친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부분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해서 유치권을 풀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큰소리 친다면 듣기 따라서 유치권을 푸는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정체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유치권을 푸는 것은 사실상 별것 아닙니다. 유치권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기가 오히려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법 제320조 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적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는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하위한다는 등 유치권의 성립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안산의 데코스포텔 같은 경우 250개의 오피스텔 경매하는데 180억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 이 깍두기라고 하는 폭력배들까지 이용해서 대단하게 점유의 이세를 떨쳤지만 결국 유치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단 전부의 16개 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우리 회원들에게 69개의 오피스텔 호수를 경락받게 했는데 과연 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공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은
제가 맨 처음 이 물건을 현장에서 봤을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읽고 보고 판단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 얘기한다면 이 부동산의 경매는 2004년 5월 23일자로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되어 압류의 처분금지 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체들은 현수막을 몇 장이나 오피스텔 건물에 걸었는데 공통적으로 2004년 8월 24일부터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이건 뭐냐, 이분들이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결국 유치권이 없다고 고백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 됐습니다. 결국 유치권을 주장하는 16개 공사업체에 대해서 2009년 4월 14일 전부 인도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찰을 잘하여 유치권이 없는 점을 밝혀내면 유치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겁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깍두기들 때문에, 깍두기는 우리 입에 들어오면 먹거리일 뿐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 땅값이 비싸다는 정도가 아니다. 참 대단하죠. 강남 토지는 평당 5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까지 값이 나가는 반면에 건물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땅값에 비하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표준 건축비라고 해봤자 평당 6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니 땅값에 비하면 건축비는 그야말로 잔돈에 불과하죠. 그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반대 현상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정도의 땅은 논이나 밭에 대한 가격보다 값이 더 없었어요. 오히려 집을 짓는 건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도 사대문 안이 아니고 땅값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새로 집을 지으려면 흙벽돌로 짓는다 해도 대청마루, 문틀, 문짝 등을 감안하면은 보통 남자들의 100일품 이상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의 건축비가 땅값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던 시절이 2000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소유가 바뀐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가, 값이 싼 토지 소유자가 돈이 많이 드는 비싸고 아까운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만행을 막아야 할 필요를 관습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우리 법정지상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법 한계에 따른 판례의 방향 전환으로 지금같이 건축비에 비해서 땅값이 훨씬 더 비싼 실정에서 이 관습법의 효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판례의 방향이 현재의 실정에 맞게끔 변화될 조짐을 여러 부문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에 이미 2000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2022년부터는 남의 땅에 묘를 쓴 경우 토지 사용료도 물어야 합니다. 아마도 종래에 가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확실하고 굉장한 수익을 올려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재판을 해봐도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는 법정지상권을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요. 이렇게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을 만드신 우리들 조상님 덕분에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서 법정지상권을 사용하기를 마치 조자룡이 장판교에서 칼 휘두듯이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대박에 또 대박을 이룰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반은 분명히 특수 경매로 인하여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 반은 내 말을 잘 듣고 확실하게 믿고 또 확실하게 따르는 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안 믿는 분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1일 날 오후 2시 서초동 1520-2번지 매일 옥션 방송
3층입니다. 여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